어떤 위대한 이야기에도 늘 한순간이 찾아온다. 주인공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다. 서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단지 다음 장을 아직 넘기지 않았을 뿐이다. 공기는 고요하고 풍경은 여전히 같아 보인다. 그러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 미묘한 전환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정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은 장과 장 사이의 숨결,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문턱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또한 아마 익숙한 삶과 아직 손에 닿지 않는 가능성 사이, 보이지 않는 틈새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시계나 일정표처럼 양자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기계적 흐름이 아니라 교향곡과도 같다. 직선적이지 않고 겹겹이 쌓이며 단순하지 않고 지성 그 자체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그 장은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미 품고 있다. 사랑을 찾은 당신, 스스로를 치유한 당신, 사업을 일군 당신, 과거를 놓아낸 당신. 그 모든 버전의 나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다. 창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과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다. 이해의 전환은 곧 현실의 전환점이 된다. 많은 자기계발서와 교육이 당신에게 목표를 세우고 시각화하고 긍정을 반복하라고 말한다. 물론 그것들은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아직 아니다라는 무의식적 선언을 강화한다. 미래를 쫓는 행위는 곧 현재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다. 하지만 양자장은 단어를 듣지 않는다. 당신의 상태에만 반응한다. 순간순간 어떤 진동으로 존재하느냐, 그것이 곧 신호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현실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히 맞아떨어져서 내가 창조한 건지 아니면 기억해낸 건지 헷갈렸던 순간들. 그때 당신은 노력하지 않았다. 애써 쥐어짜지도 않았다. 단지 감정과 마음, 에너지가 이미 필드 안에서 살아있는 또 다른 시간선과 조율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조율을 스스로 깨트린다. 우리는 쉬움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저항의 진동에 머무른다. 정열을 갈망하면서도 의심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믿음을 키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마 나와는 인연이 없을 것이다. 이 믿음은 단순히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양자는 이렇게 작동한다. 지금 당신이 참이라 느끼는 것이 다음 경험의 청사진이 된다. 우주가 당신을 시험해서가 아니라 공명이 곧 현실을 빚어내기 때문이다. 라디오 다이얼을 맞추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싶은데 다이얼을 돌리지 않고 정적에 대고 노래 틀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노래는 이미 흘러나오고 있지만 당신이 채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의 삶도 같다. 바라는 현실은 이미 연주되고 있다. 간청할 필요 없다. 그저 그 주파수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원고에 적는 확언을 넘어선다. 옛날을 내려놓아야 한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벌어야 하고 쫓아야 한다고 믿는 자아가 무너져야 한다. 부족의 루프에서 벗어나 이미 가진 자아의 진동으로 들어서야 한다. 양자장은 당신이 원하는 말을 그대로 비추지 않는다. 오직 당신이 되는 존재를 반사한다. 풍요를 원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결핍을 느낀다면 결핍이 반사된다. 사랑을 원해라면서 여전히 분노와 상처를 붙잡고 있다면 저항이 비춰진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자신을 그냥 존재로서 엠바디하면 필드는 수학적 정확성으로
그 신호에 응답한다. 필드에겐 당신이 바로 신호 그 자체다. 그리고 그 신호가 안정될 때 파동은 붕괴한다. 무작위가 아니라 당신과 가장 일치하는 현실로 수학적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이다. 더 많이 해야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필드가 듣고 있기 때문이다. 필드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무엇을 원하느냐? 가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단순히 필드가 당신의 주파수를 반사한다는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은 실제로 어떤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의도한 주파수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매일 연습하고 있는 에너지 말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무엇을 리허설하고 있는가? 부족, 지연, 아직 아니다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듯 걷는 나인가? 3차원 물질 세계가 아직 따라오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흔들린다. 올바른 말은 한다. 시각화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일기도 쓴다.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아직 없는 나의 상태로 보내며 의심과 비교 속에서 살아간다. 그 혼란이 간섭파를 만든다. 양자장은 어느 신호에 응답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정적만 되돌려준다. 아픈 진실이지만 해방을 주는 말이 있다. 필드는 늦지 않는다. 단지 당신이 여전히 그 현실을 담을 수 없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조율은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체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전히 의심하고 확인하고 기다리고 비교하는 자아로 송출한다면 당신은 과거의 루프에 머무른다. 그러나 이미 그 삶을 사는 나로 존재하면 현실은 스스로 재배치된다. 그래서 모든 전통적 가르침이 결국 한 가지 원칙으로 돌아온다. 지금 그 자체로 되라. 억지로 꾸미지 말고 진짜로 느껴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조율된 행동을 하라. 양자 점프란 도피가 아니라 감정적 일관성의 행위다. 새로운 나로 진동이 안정될 때 필드는 저항할 수 없다. 관찰자에 의해 파동은 무너지고 그 파동은 당신의 진동에 수렴한다. 만약 관찰이 의심과 저항, 모순으로 더럽혀져 있지 않다면 전환은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이 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미 증거를 찾지 않아도 된다면 나는 누구일까? 이미 이루어진 기억을 살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움직일까?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다. 그것들은 주파수를 여는 음계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새로운 주파수로 접속한다. 외부에서 확인을 구하는 대신 이미 원하는 결과를 송출하는 송신기가 된다. 바로 그때부터 마법이 시작된다. 우주가 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오래된 정체성을 더 이상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설은 이것이다. 증거가 필요 없는 순간 증거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호가 맑아졌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원하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교차 신호가 없다. 오직 나는 이미 존재한다라는 주파수만 남는다. 양자장은 지성적이지만 동시에 중립적이다. 그 신호에 주저 없이 응답한다. 그렇게 되면 현실의 작은 것들부터 달라진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을 다르게 대한다. 전에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외부는 변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고요하다. 내면이 이미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적 전환이 곧 실현이다.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단지 거울 속 반사일 뿐이다. 빛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빛이 닿는 자리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더 이상 그림자를 쫓지 않는다. 언제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미 나를 선택했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필드가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지금은 단 하나의 진실을 깊이 새기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곳에서 당신이 주파수를 맞추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순간 현실은 응답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패턴이 흐른다. 그것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 다만 망설임 속에서, 두 번째로 추측하는 순간 속에서, 혹은 무언가 확장된 가능성에 이해라고 말하려다가 발걸음을 멈추는 그 찰나에 조용히 나타난다. 속삭이는 목소리, 만약 내가 틀리면 어쩌지? 만약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게 본다면?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목소리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새로운 비전에 도달하지 못한 정체성의 잔재다. 자기 개발서가 말하지 않는 진실은 이것이다. 오래된 자아는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형성된 것이다. 반복, 환경, 감정적 상처, 세습된 신념들이 빚어낸 산물이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진동에 가까워질 때마다 그 자아는 공포에 휩싸인다. 통제력을 잃는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아가 통제의 종말을 감지할 때 무엇을 하는가? 저항한다. 매달린다. 익숙한 현실로 다시 끌어내리려 한다. 그것을 이성이라 부른다. 그것을 신중함이라 포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드의 혼란을 송출하는 행위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시각화를 하고 긍정을 반복하고 명상을 해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행동은 욕망과 일치하지만 에너지 정체성은 여전히 과거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양자장은 노력보다 본질을 반사한다. 당신이 진짜로 누구인지 그것이 현실로 비춰진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풍요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결핍에서 결정을 내린다. 사랑을 원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유를 갈망한다고 하지만 휴식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불일치다. 이는 비난의 이유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명확히 보라는 초대다. 모순을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핵심은 일관성이다. 감정, 사고, 행동이 하나의 주파수로 공명할 때 필드는 즉각 반응한다. 불꽃놀이처럼 눈부신 변화가 아닐지라도 미묘하고도 강력한 전환이 발생한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 당신이 허용하는 것들, 예전에는 움츠러들던 공간에서 이제는 당당히 서는 몸짓,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까지 변한다. 외부가 변한 게 아니다. 당신의 필드가 바뀐 것이다. 이것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다. 양자적 일관성, 심장과 뇌의 동기화, 주파수 공명의 연구들은 이미 우리의 내적 상태가 외부 패턴을 조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마법이 아니라 물리다. 감사의 상태에 놓인 심장은 측정 가능한 일관성의 장을 발산한다. 세타파로 훈련된 뇌는 비국소적 지성에 접속한다. 생존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몸은 반응의 도구가 아니라 송출의 도구가 된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아직 어디에서 모순된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버전으로 돌아가는가? 어떤 믿음을 아직도 습관, 주저함, 의심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가? 필드는 당신의 고양된 순간뿐 아니라 낮은 순간도 모두 듣는다. 당신이 숨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까지 반사한다. 말로는 원한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진짜 믿음만을 현실로 가져온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진실은 이것이다.
그들은 진짜로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없는 상태에서 생존하는 법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갖게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지켜주던 오래된 정체성을 내려놓는 일이 된다. 그러니 초대는 분명하다. 그 정체성을 애도하라. 기다림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던 부분을 놓아주라. 슬퍼해도 좋다. 하지만 한 걸음씩 에너지의 걸음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정렬이다. 과거의 이야기를 지키려는 욕구를 놓는 순간 필드는 새로운 이야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전환이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붕괴라고 부르는 시점, 사실은 돌파의 문턱이다. 양자적 실현의 과정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다. 동시성의 징후로 가득하지도 않다. 오히려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는 듯 보인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욕망에서 더 멀어진 듯한 감각. 바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실패라고 부른다. 불일치라고 낙인 찍는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붕괴의 지점이다. 오래된 시간선이 해체되고 새로운 것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순간. 처벌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다. 그저 사이 공간, 양자적 공허다. 그 공허 속에서 혼란, 피로,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한때 생존의 필수라고 믿었던 현실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지구 중력의 당김에서 벗어나려는 우주선처럼 궤도를 이탈하려면 엄청난 연료가 필요하다. 바로 이때 역설이 드러난다. 더 정렬될수록 오래된 자아는 더 강력히 반발한다. 왜냐하면 자아는 불확실성 속에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장은 무한한 불확실성 그 자체다. 형체 없는, 정의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 통제를 갈망하는 자에겐 공포지만 기억하고 있는 내면의 부분에게는 귀향이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첫째, 이 붕괴를 혼돈으로 보지 말라. 그것은 재조직이다. 당신의 에너지 청사진이 새롭게 쓰이고 있다. 시냅스가 새롭게 연결되고 감정의 기준점이 재조정되며 주파수는 상승한다. 그와 함께 이제는 맞지 않는 패턴, 사람, 장소들이 서서히 사라진다.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현실은 당신의 일관성을 시험한다. 장애물로가 아니라 메아리로. 옛날 트리거가 다시 떠오른다. 친숙한 유혹이 다시 나타난다. 그 감각은 익숙하고 안전하고 심지어 위로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은 초대가 아니다. 다시 선택하라는 시험이다. 패턴이 아니라 존재를, 반응이 아니라 고요를, 강요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독 속에서, 불편 속에서, 침묵 속에서 반복된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도 새로운 정체성에 충실하라는 요청이다. 필드는 욕망의 강도가 아니라 정체성의 일관성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진실 중 하나가 드러난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순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 없이는 자신을 정의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것을 받는다. 욕망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을 때 욕망은 현실이 된다. 이미 자연스럽게 그 삶을 사는 존재가 될 때 양자장은 새로운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동으로 이미 주장한 것을 반영한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외부가 아직 따라오지 않아도 무너졌다고 단정하지 말라. 빈틈을 실패로 해석하지 말라. 붕괴를 신뢰하라.
오래된 것이 사라져야만 새로운 것이 드러난다. 바로 그때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다. 당신은 다르게 말한다. 더 깊게 호흡한다. 예전에는 지나쳤던 징후를 알아본다. 생각을 덜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한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흐름에 몸을 맡긴다. 우주가 바뀐 게 아니다. 당신이 바뀐 것이다. 여기에서 유용한 실천이 있다. 의심이 올라올 때 싸우지 말고 바라보라. 그것을 축복하라.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라. 이것은 죽어가고 있는 내 일부다. 진짜 내가 떠오르기 위해. 메아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것은 힘을 잃는다. 당신은 무너지는 게 아니다. 벗겨지고 있는 것이다. 길을 잃은 게 아니다. 통과 중일 뿐이다. 바로 이 문턱에서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끌어당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버전으로 존재한다. 그 순간 필드는 움직인다. 현실은 굽어진다. 시간은 재편된다. 댓글에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존재한다.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주파수다. 그것은 공허 속에서도 더 이상 기다리는 내가 아니라 이미 되어가고 있는 내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드는 그 신호를 엿듣고 있다. 붕괴의 문턱을 지나면 이상한 고요가 찾아온다. 외부가 급격히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내면에서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안 대신 확신이, 조급함 대신 평온이 자리 잡는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 즉 진동의 안정화다. 주파수가 확인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신념을 방사하기 시작할 때 필드는 새로운 현실을 굳히기 시작한다. 이는 보상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새로운 자리에서도 많은 이들이 다시 흔들린다. 욕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험한 주파수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순간적 전환과 지속적 변화의 차이다. 새로운 주파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반복적인 귀환이다. 다시 돌아오는 힘, 에너지적 지구력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올린을 떠올려보라. 한번 조율한다고 해서 영원히 완벽한 음을 내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용하다 보면 혀는 느슨해지고 음색은 흐려진다. 다시 맞추지 않으면 맑은 소리를 잃는다. 우리의 진동도 같다. 명상이나 감사, 비전 속에서 정점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순간 세상 꼭대기에 선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은 계속된다. 사람들은 시험을 건네고 감정은 솟아오르고 의심은 속삭인다. 의식적으로 다시 조율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익숙한 진동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율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파수 위생에서 시작된다. 매일 이를 닦듯 매일 에너지를 돌보아야 한다. 집착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나는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을 여전히 허용하면서도 원하는 시간선과 모순되는가? 생각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필드에 보낸 지시문이다. 집중은 무작위가 아니다. 그것은 신호다. 자기 대화는 사적인 독백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에 송출되는 방송이다. 내적 세계가 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암송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양자적 진실이 드러난다. 필드는 단순히 에너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일관성에 응답한다. 반복되고 강화되고 겹겹이 쌓이는 진동의 서명. 이것이 시간선을 안정시킨다. 더 강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공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한 라디오 신호는 잡음 속에 사라진다.
그러나 강하고 꾸준한 주파수는 소음을 뚫고 채널을 잠그고 음악을 끊임없이 흘려보낸다. 욕망이 찾는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당신은 신호를 유지할 수 있는가? 외부가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조차 톤을 명확히 지킬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포기한다. 실패해서가 아니다. 방송을 멈췄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고 확인할 증거가 없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양자적 실현은 눈앞에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이 아니다. 시간의 법칙이 다르게 작동하는 차원에서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수학은 이미 존재하지만 당신의 진동이 정렬의 복도를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다. 그 복도는 일상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매번 반응할 때, 감정을 선택할 때, 말을 내뱉을 때, 경계를 세울 때, 옛 나가 아닌 새 나를 기억할 때마다 당신은 주파수를 고른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자아를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현재를 창조하는 것이다. 현실은 그렇게 바뀐다. 오래된 장면을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동적으로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충분히 오래 머물면 낡은 장은 단순히 더 이상 호환되지 않는다. 드라마틱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흥미를 잃는다. 더 이상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과거에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제는 당연한 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전엔 쫓아다니던 에너지를 이제는 스스로 방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필드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재배치된다. 기회, 사람, 타이밍, 상황들은 우연이 아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단지 당신이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버전의 현실에 맞춰진 것이다. 그러니 만약 지금 오래된 세상이 희미해지지만 새로운 세상이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에 있다면 이렇게 기억하라. 당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정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선택한 주파수로 더 자주 돌아올수록 필드는 더 빨리 새로운 궤도를 고정한다. 마법이 아니다. 물리다. 의식은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일관성은 그것을 고정한다.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정으로 양자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무언가를 끌어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곳에서는 이미 그것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당신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욕망을 추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필드가 된다. 영적 성장의 여정에는 반드시 한순간이 찾아온다. 더 이상 결과를 쫓지 않고 그 에너지를 살아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과거에 우리가 실현이라 불렀던 것은 사실 기억으로 이어지는 달이었다. 무언가를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던 자아를 깨운 것이다. 이 이해가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 삶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표현해야 할 주파수가 된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성인과 신비가들,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이 가리켜온 상태다. 조 디스펜자의 말처럼 에너지를 바꾸면 삶이 바뀐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꾸준히, 조건 없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되면 욕망과 현실 사이의 경계는 무너진다. 원하는 것은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공명되는 것이다. 갈망은 요청이 아니라 기억이다. 이것이 양자적 실현의 최종 도약이다. 더 이상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당신 자체가 필드의 응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 자석은 애써 끌어당기지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 소리굽수에는 떨림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저 공명한다. 태양은 따뜻함을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빛을 발할 뿐이다. 이미 가진, 이미 아는, 이미 진동하는 자아로 살 때
당신은 살아있는 일관성의 장이 되고 양자장은 저항 없이 응답한다. 그것이 요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왜 모든 영적 지혜가 항복을 힘의 문으로 가르쳐온 이유다. 항복은 약함이 아니다. 저항을 놓는 것이다. 우주를 통제하려는 소나기를 풀고 협력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다. 더 이상 노력의 주파수를 방출하지 않는다. 본질의 주파수를 발산한다. 그 신호는 흐릿하지 않다. 명료하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시려는 부탁이 아니라 수용이 된다. 증명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허락이 된다. 가치가 있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휴식이 된다. 그때 당신은 결과를 감시하지 않는다. 흐름을 신뢰한다. 타이밍을 쫓지 않는다. 무시간성을 산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이것이다. 이 상태는 몇몇 성인이나 수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열려 있다. 평범하지만 성스러운 한 호흡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아는 상태로 들어가는 선택 속에서 과거의 나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창조하는 결정 속에서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 당신은 잊을 것이다. 우리 모두 잊는다. 때로는 옛 자아가 다시 떠오르고 의심이 운명보다 더 크게 들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 보이는 날이 있다. 하지만 괜찮다. 잊는 것이 전환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시 기억하라는 초대다. 그리고 매번 기억할 때마다 당신의 신호는 더 강력해진다. 정체성은 더 선명해진다. 정열은 더 자석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도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공명장을 세우기 위해 여기에 있다. 당신의 주파수가 안정되고 기억이 지지받으며 당신이 단순히 변화를 시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가는 자리에 서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한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라. 그리고 이 진실을 느껴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양자장 안에 존재한다. 그것은 창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인식되고 맞춰지고 살아내어지기를 기다릴 뿐이다. 다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이 다리다. 당신이 매개체다. 당신이 곧 장이다. 댓글로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존재한다.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주파수다. 그것은 거리의 환상을 무너뜨리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아를 구현하는 선언이다. 그것이야말로 우주에 대한 당신의 메시지이자 현실이 당신을 찾아오는 초대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 속에서 당신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거나 깨어났거나 맞춰졌다면 이것은 끝이 아니다. 재조정이며 계속이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걸어가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이 여정은 함께 가는 길이다. 그러니 단순히 구독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매 이야기와 매 가르침, 매 전송 속에서 더 깊은 일관성으로 들어가는 행위로 받아들이라. 당신은 이미 필드에 들어섰다. 이제 필드가 응답할 것이다.